예, 안녕하세요. 김동춘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휴전회담이 맺어진 지가 69년이 되었네요. 벌써 68년이 되었네요.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캠페인들이 국제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에서 그 한국전쟁 종전 그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트럼프, 김정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했는데요. 결과는 뭐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는 그 한국전쟁의 그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이라는 걸 말해주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는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남북한이 이제 그 분단된 채로 이미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전쟁이 지금 지속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엄연히 지금 그 남북한은 지금 사실상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전쟁 상태로 전투 상태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전쟁을 이끌어낸다는 말은 휴전회담의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그 정전협정을 말하자면 종전협정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종전협정을 맺은 다음에는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종전이 곧 그 평화는 아니죠. 왜냐하면 종전이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당사자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은 지금 현재 진행형의 전쟁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전쟁이 오래되는 것일까? 왜 이게 끝나지 않는 것일까? 결국은 그 휴전협정에 그 당시에 사인을 했던 당사자들이 종전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은 원인인데, 당시에 53년 당시에 그 협정의 당사자들은 지금 중국, 북한, 미국인데요. 이제 한국은 당시에 군 작전권이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유엔군으로 이양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상의 남북한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내용적으로는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 중국, 미국 이 3자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뭐 중요한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그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을 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체제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핵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 이런 상태가 지금 한국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전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그 6.25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계속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전쟁은 어느 한 편이 완전히 이김으로써 끝납니다. 그럼 다른 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전쟁 피해를 서로 뭐 책임을 서로 묻고 또 책임진 만큼 뭐 피해 보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걸 통해서 되게 전쟁이 끝나는데 문제는 이 6.25 한국전쟁은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이런 그 책임을 지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침략을 했지만 침략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누가 여기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이 굉장히 복잡한 전쟁인 것인데, 복잡한 전쟁이란 말은 그냥 북한이 침략을 해서 뭐 남북한이 벌인 전쟁이라면 남북한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당사자들의 그 손을 떠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북이 침략을 했을 때도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 무너졌지만, 그 스탈린의 그 암묵적인 말하자면 지원이 있었고요.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바로 이제 실질적인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북의 김일성이 그 침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당시에 이제 이 배후에 강대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원의 문제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여기에 개입을 했죠. 그래서 미국을 개입을 했고, 미국이 이 그 6.25 전쟁 발발 직후에 곧바로 이제 이 전쟁에 개입을 해서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됐죠. 그래서 이 전쟁은 굉장히 유엔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전쟁인데, 그 전쟁의 당사자들이 이 국제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전은 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소련은 이제 무너졌지만 중국은 역시 이제 이 북한이나 한반도에 말하자면 종전선언에 굉장히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관계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이른바 순망치한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이와 입술의 관계, 북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곧바로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선언이 돼야 돼요. 미국 역시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요. 한반도가 말하자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로 갔을 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 문제가 걸려 있어요. 중국의 뭐 봉쇄라고 할까요? 북한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심각한 큰 이슈는 아니지만, 결국 중국과의 어쨌든 중국을 포위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어쨌든 긴장 문제나 이런 문제가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이해에 침범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 사실들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쟁 발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책임의 문제가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역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흔히 6.25 전쟁은 기습 남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기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당시에 인공위성이 떠가지고 이제 뭐 이북의 침략 준비를 이렇게 잘 알 수 있었던 시기는 아니지만,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미 미국의 CIA 요원이라든지 첩보 요원들이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십 명 이상이 북한에 살았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준비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전쟁 준비를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과연 기습 남침인가에 대한 설사 남침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이 북한의 말하자면 침략으로 시작은 됐지만, 전쟁 상황에 있었던 각종의 전쟁 범죄나 인권 침해가 너무 많았어요. 이 전쟁 범죄나 인권 침해는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후퇴하는 남한 정부, 그 다음에 미군, 그 다음에 북한군, 이런 그 다음에 지방 좌익, 이게 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북한의 인구의 3천만 명 중에 10%가 넘는 300만 명 이상이 군인, 민간인 포함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망 책임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돌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 특히 미군의 폭격에 의한 피해 같은 경우는 북한을 거의 초토화시켰고, 사실은 이 전쟁 범죄적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규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규명을 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평화협정을 맺기는 물론 어렵죠. 외국의 경우에도 어떤 전쟁도 이런 것이 말끔하게 정리된 경우는 없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긴 하지만 한국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다.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고 이 전쟁이 왜 시작되어서 왜 이 휴전회담을 2년이나 끌었고 당시에 이미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 정도로 고착이 된 것이 51년 초인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전쟁이 계속 지속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전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까지의 어쨌든 방공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그 북한의 침략성을 이제 배워왔고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일종의 정치의 연장인데요. 미국 역시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국에 개입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단순한 생각이죠. 처음에 개입했을 땐 그렇게 했겠지만 미국은 이 전쟁을 자기네 국내 정치, 그 다음에 국제 정치, 동아시아 패권, 군사주의, 이 굉장히 많은 어떤 포석을 이 전쟁에서 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요. 중국 역시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항미 원조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미국에 맞서서 자기의 우방인 북한을 지킨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쟁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나라도 중국이에요. 물론 중국의 군인들이 이 6.25 전쟁 때 많은 희생을 당했지만 사실은 당시에 49년에 그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중국이 거의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6.25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세계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미국하고 맞짱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일약 세계 무대 주역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바로 55년에 반둥회의를 주도하면서 소위 말해서 제3세계의 주도 국가가 되었고 결국은 오늘날 중국이 미국과 겨루는 일종의 G2 멤버로 될 수 있었던 계기도 6.25 전쟁이 계기가 되었어요. 미국 역시 사실은 6.25 전쟁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예요. 미군이 37,000명이 사망한 건 사실이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 내 메카시즘의 선풍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가가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산업을 활성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군산복합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6.25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최대 피해자는 남북한의 사실은 국민들, 인민들인데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미국과 중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 남한의 이승만 정권도 최대 수혜자예요. 북한의 김일성 정권도 내부의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고요. 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로당 계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김일성 유일체제가 굳어지게 돼요. 남한에서도 사실상 6.25 전쟁 발생하기 직전에 있었던 5.30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거의 무너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은 10년이나 더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한국의 군부가 9만 명에서 60만의 군대로 성장을 해서 오늘날까지 막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한의 어쨌든 그 분단을 굉장히 강하게 고착화시키고 이 고착화된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로운 집단에게는 이 6.25 전쟁이 혜택이 된 것이죠. 최고의 혜택을 얻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수상이 이것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 전쟁 특수를 통해서 일본은 바로 이 전쟁 1차 대전의 파괴와 경제적인 붕괴를 만회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잡은 것이 6.25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떤 혜택을 줬는가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고 강 건너 불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의 전후 부흥은 그 6.25 전쟁을 통해서 가능했고, 결국은 일본은 두 번에 걸쳐서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세계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분단인데요. 그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식민지 지배했던 일본이 전쟁 책임, 그 2차 대전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이 바로 한반도의 분단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대신에 남북한이 분단이 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일본 경제는 부흥을 했는데 최대 피해자는 남북한의 인민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주변 강대국에게는 가장 혜택을 크게 줬고, 당사자들 남북한의 보통의 인민들은 최대 피해자인데 남북한 두 정권은 공고화되는 이런 그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종전, 즉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인민들이 힘을 합쳐서 평화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전쟁이나 분단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체제에 안주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공기처럼 그냥 익숙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북한은 이미 전쟁을 겪지 않았던 그런 세대가 적어도 인구의 90%, 80%에서 90% 정도가 됨으로써 전쟁은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북한의 분단이나 전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걸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남한의 20, 30대, 40대, 50대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년에 그 60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지금도 발생하는 계속 국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비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군사주의 문제라든지, 남북한의 군사적인 대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일종의 분단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떠오르질 않는 거죠.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마찬가지죠. 북한도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쨌든 김일성 3대 이 김정은까지 내려온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이 전쟁 때문이에요. 이 전쟁이 없었다면은, 혹은 전쟁 체제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이북은 어쨌든 다른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분단됐더라도 남한도 분단됐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국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공기처럼 우리를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남북한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지상의 과제예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까지는 아직도 이 분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은 우선 평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종전선언을 어쨌든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평화체제로 만들어서 군비 축소를 하고, 통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남북한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그냥 어쨌든 두 개의 국가 정도라도 서로가 사이좋은 국가로 유지할 수 있는가가 우선은 남북한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이 도움이 되는 일인데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죠. 결국은 우리 남북한의 양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남한에도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전쟁을 빌미로 해서 체제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가 돼버리고 한반도의 전쟁 체제가 완화돼버리면 미국이 한국에서 주도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동아시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지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뭐 남북한의 통일이나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뭐 현상 유지가 별로 나쁘지 않는. 일본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강대국, 주변 강대국을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 역량, 통일 역량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6.25 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이런 전쟁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평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가치예요.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당히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한국 전쟁에서 유산에서 상당한 부분 기인하고 있어요. 군사문화, 군대 조직이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군에서 말하자면은 이 습관이 된 일종의 권위주의 문제라든지 가부장주의라든지 남성주의적인 문화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 전쟁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전쟁은 지나간 일이지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선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이 평화를 위한 운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만 한국 전쟁은 종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